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냉정한 독설 시간으로서 기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의 재건축 추가 분담금 공포 올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최근 기사가 하나 났었죠. 재건축에 관한 기사인데 용산구 원효로 사가에 있는 산호아파트의 재건축의 그 추가 분담금이 최대 42억 원이 추정되었다. 뭐 이게 실화냐?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뭐 이 기사를 봤을 때 정말 요새 기자님들이 굉장히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뒤에 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요 42억 원은요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조합원이 가장 큰 평형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평 전용 면적 12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조합원이 한 40평 전용 면적 40평 그 아파트를 선택했을 때 그때 뭐 추가 비용이 42억 원이 나온다, 뭐 그 의미인데요.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너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좀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산호아파트 입지는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는 정말 좋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바로 옆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바로 그 옆에 현대자동차 물류센터 부지죠. 예,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복합시설로 이제 건립을 이제 현재 계획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이제 서울시 어떤 반대로 해서 용적률 차이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 하는 데인데 뭐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한강을 건너면 이제 여의도가 보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마포 업무지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차로 자가용으로 강변북로를 이제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면 결국 또 이제 강남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입지상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예, 거기다 또 이제 국제 업무 지구가 실제적으로 뭐 개발돼서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날개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제가 여기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이렇게 제가 별도로 하나 표시해놨죠. 여기 예전에 이제 렉슬 아파트를 1대1 재건축해서 만든 아파트고요. 지금은 거의 이제 50평형대가 이제 주력입니다. 여기가 거의 단일평형 세대인데 여기가 지금 약 이제 호가로만 한 50억 정도 하고 있죠. 예,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입지는 굉장히 좋다, 산호 아파트가. 자, 그래서 요 아파트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제 지어졌는데 지금 이제 경과를 쭉 보시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2005년도죠. 예.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17년에 났고 21년에 특별 건축구역 건축 계획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 단계고요.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추정된 금액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된 거예요. 이제 주민 설명회 한번 하고요. 그래서 언론이 노출된 건데 그거를 좀 자극적으로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당시에 용적률은 230%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한 번 더 변경한 거에 의해서 특별 건축구역으로 이제 했죠. 그거에 의해서는 280%로, 정확히 말하면 282%죠. 282%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수는 35층에 전체 가구 수 647가구 정도,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은 약 10% 정도 해서 임대 가구는 73가구로 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230%면 일정 부분 높은 거예요. 오늘 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요거 할 때 정비를 계획한 요 세대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647가구 중에서 임대가 73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평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중소 평형에서 일단은 뭐 역시 전용 면적 25평이니까요 30평형대입니다. 33평형 4평형이니까 요게 307가구고 요거는 이제 40평대에 해당되겠죠. 요게 171가구에서 전체
분양세대수는 574가구요. 이 분양세대수 안에는 조합원 분양 플러스 일반 분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기존 조합원, 이 현재 단지 세대수가 545세대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29가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몇 프로냐면 3.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로만,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 자체로만 보면 사업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업성은 그렇게 좀 적고요. 그런데 왜 일반 분양 세대를 이렇게 줄여놨냐? 30세대 미만으로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죠. 그러면 분양가는 좀 더 높게 설정이 돼서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키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설계를 짤 때요. 예.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이게 조감도인데, 보시면 이제 강 주변에 아파트 있죠. 예, 강과 연접한, 수변 연접한 이 몇 개 동은 어떻게 됩니까? 예, 6층 정도로 짓고요. 그 옥상에 이제 녹지를 구성을 하죠. 이게 조금 차별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파트들도 거의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사선으로라도 한강 조망은 다 가능하게 설계를 할 거예요. 예, 한강 조망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일부 저층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용적률은 281%, 최고 35층 이하, 예, 뭐, 수변 연재 15층인데 아마 6층으로 질 거예요. 그리고서 이건 건 뭡니까? 특별건축구역이죠. 그 일조권 높이 건폐율에, 즉, 서울시 안에 있는 그 규제를 일정 부분 이제 피해서, 그죠? 그 규제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그런 그 건물의 디자인을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을 해서 만드는 아파트예요. 아직 신공사는 선정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를 제가 봤더니 이제 34평형이죠. 34평형을 봤더니 전용 면적 86제곱미터니까, 그래서 거래 금액은 대략 작년 거래할 때는 거의 17억에서 18억 정도, 예, 최고가 18억 5천까지 갔었고요. 이게 작년 거래된 거고, 올해는 30평형 때는 거래된 게 없어요. 그리고 전세는 3억 6천에서 8천 사이니까, 만약에 뭐 전세동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좀 높겠죠. 한 15억 이상은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매물 나오는 효과를 보니까 호가는 다 23억, 그러니까 다 작년 금액보다는 다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호가를 하고 있는데, 거래는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층은 21억, 중고층은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첼리투스 아파트 있죠? 예, 동작대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첼리투스 아파트가 렉스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해서 1대1 재건축해서 만든 아파트인데,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은 이제 36평 정도가 되니까 거의 37평 정도 되는데, 실제는 이제 40평대 후반이에요. 50평 초반 40평대 후반인데 거의 50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재 작년 거래 금액이 43억 정도, 올해 거래 금액은 50억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갔고요. 현재 이제 매물 호가는요, 저층은 42억에서 45억 사이고 중고층은 50억에서 53억 사이예요. 그래서 50평형 기준에서 실거래를 갖다가 이제 평형당 따져봤더니 1억이 이제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호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면 이제 그거를 노릴 것으로 보여져요. 평당 1억 정도를,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33평형대다 그러면 33억이 되겠죠. 지금 트리마제가 그거보다 좀 더 위로 가잖아요. 예, 평형당 따지면.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 및 추가 분담액 봤더니, 이제 요거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신축의 전용 면적이에요. 18평이니까 25평형이고 25평이 34평형인데, 요거의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25평형대를 얘기할게요. 요게 14억 정도 책정돼 있어요. 이게 평균 가격이에요.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평균을 내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는데, 평당 한 5,600만 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용면적 25평이니까 34평형이죠. 30평형대 아파트 신축이 평당 4,900 해가지고 한 16억에서 17억 사이예요.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종전주택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23평 전용면적 23평을 가진 사람이, 그죠? 20평형대 아파트를 가려면 1억 한 5천 정도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분이 30평형대로 가면 한 6억 정도 이상은 내야 된다라는 게 그거고요. 만약에 25평, 전용 면적 25평을 가시신 분, 그러니까 거기 평형으로 하면 34평형이죠. 그 평형으로 얘기하면 30평형대에서 30평대로 가시는 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온 대로 약 4억 8천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30평형에서 그러니까 평형대로는 40평형에서 40평형대로 가시는 분들이 40평형으로 가면 약 7억 정도, 7억 2천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아까 기사에 나왔던 42평형, 그러니까 14평형 가지신 분이 50평형대로 가려면 42억을 낸다.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기자님들이 보면 기사 제목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면 이게 이제 종합하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죠. 왜 나왔냐면 일단은 첫 번째 추정 비례율이 80%예요. 81% 정도 돼요. 자, 비례율은 제가 뭐 여기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비례율 자체가 뭐냐면요,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 수익이 있냐, 그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나중에 입지 이후에 가격 상승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80%면 사업성이 매우 낮은 거죠. 예, 사업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성이 왜 낮냐? 아까 용적률이 굉장히 높았죠. 예, 기존 용적률이 230%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지 지분이 굉장히 작다란 얘기예요. 대지 지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에서 33평형에 최하 5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만약에 살고 있는 평형이 33평형이다 그러면 뭐 최소로 한 17평, 대지 지분이 17평 정도 나오면 그게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들이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사업성이 그다지 높은 아파트들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 공사비를 아마 평당 700 가까이 아마 잡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분양 세대를 29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건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면 20평형대가 평당 5,600이고 30평형대가 거의 평당 4,900이에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조합원 분양가라 해서 이게 뭐 일반 분양가 팍 낮다? 그렇게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분양가가 되게 높죠. 예, 서울에 애지간한데 지금 뭐 둔촌주공이 지금 뭐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예,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는 아무리 오파봤자 한 평당 4천 이하니까 3,800, 900 하겠죠.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높죠. 이 정도면 거의 강남 이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 용적률도 높지만 그렇게 사업성이 좀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평당 분양가를 올렸기 때문에, 29세대 했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는 싹 빼놨더라고요, 기사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오늘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용적률 200% 이상의 준공 30년 이제 이상의 연한을 가지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아지겠죠.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어렴풋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는 그 아파트들이 이제 신축하려면 평당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공사비가 대체적으로 지금은 다 600만 원 이상에서 형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애지간한 아파트들은. 예, 이제 앞으로는 500만 원 후반대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원재재 가격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게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가면 갈수록 이제 공사비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 아파트가 이런 평당 600 이상 나온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비싸봤자 평당 500만 원 초반대였어요. 예. 이번에 둔촌주공이 공사비를 지게 해도 그걸 연면적 계산해 보면요. 대략 한
평당 한 490, 500 조금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들, 요런 데들은 지금 평당 다 6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보다 한 단계 미치죠? 예,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평당 70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사업비가 높아지죠. 그러면 추가 분담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부 체납 및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허용 용적률이라든지 기존에 공사할 수 있는 용적률 플러스 기부 체납을 하면 허용 용적률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주면 국가에다 지어서 원가 없이 이익 없이 원가로 주면 뭡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이죠. 지금 국계법, 국토 및 개인이 이용해 가는 법률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300%가 한도예요. 그러면 거의 299% 정도를 받죠. 그걸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거 하더라도 실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 용적률 180%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형 대비 저희 집은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 기존 용적률이 180 이상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요 거의 50% 이하예요. 그래서 평균 220%대, 230 이상이면 대지지분율은 40%대 초반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 크기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리고 기부채납 5% 및 뭐 임대비율 11% 정도를 다 해서 뭐 지금 아까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 기부채납이 10% 정도 했었죠? 예, 임대비율도 한 11%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요 정도 적용하고 법적 상한 적용 시 추가 분담금이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보다는 훨씬 더 추가 분담금이 똑같은 면적에서 짓더라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훨씬 많이 나와요. 물론 공사비 액수, 평당 공사비 액수하고 분양가 상한제 정형 요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그러니까 이런 그 공사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건설 조건에서 추가 분담금이 더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재건축 분담금이 또 이제 되겠죠. 적용을 하겠죠.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거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요, 거기에 그 추가 분담금 플러스 알파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용적률, 여기는 제가 200%라고 써놨지만 저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요. 대지 지분이 평형의 절반 이하가 되는 시점이 180%가 대략, 뭐 단지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180%가 넘는 단지들이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저는 180% 기준으로 봐요. 어떤 분들 자꾸 200% 얘기하는데 저는 좀 180%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초과되는 단지들은 수익성이 좀 저하가 우려되고 재초안이 적용돼서 재건축 분담금이 생기면 플러스 알파란 얘기예요. 1억 내지 2억 뭐 수익이 많이 나는 단지들은 이제 3, 4억 넘겠죠. 특히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잠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단지들은 세금 이제 이런 부담금 내기 싫으면 이제 아파트를 고급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 더 이제 아파트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겠죠. 아주 정말 우리가 초호합한 고급화 단지와 일반 아파트와는 완전히 이제 그때는 뭐 차이가 극명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 매입자죠. 어떤 아파트를 내가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초기 매입자, 이 아파트 아주 옛날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2018년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후에 구입하신 분들하고는 이제 뭡니까? 똑같은 재건축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는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 가격 대비해서 아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초기 매입자를 제외하고요. 본격적인 상승 이후에 한 매입자들은요. 만약 그 아파트가 90년대 초중반 아파트였는데 용적률이 한 200%에서 220%, 뭐 어떤 아파트는 230% 된다 그러면 아마 재건축 사업 하자고 하면 추가 분담금 대충 추정해서 나오겠죠. 그거 보고 추가 분담금 높게 나오네. 그러면 거기다 뿌려 재건축 분담금도 살아있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지는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90년대 초중반 건설 아파트가 이제 뭡니까? 5년 후면은 이제 지금도 지금 도달한 아파트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92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올해가 연한이죠. 내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내년이 연한일 거고요. 대부분 지금 일기 신도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1년에서 93년도에 다 입주를 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요. 서울에도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91년부터 9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엄청 많아요. 예, 91년도, 93년도 이후에 뭐 96년, 97년까지 해가지고요.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98년도 이후, 준공 이후에 된 아파트들이 재개발해서 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91년부터 96년까지 아파트들이 이제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아마 이제 그 아파트들이 30년 연한에 도달하는 아파트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대부분의 용적률이 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200%에서 250% 사이에 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살아있고 초과이익 환수제에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작죠. 기준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 그러면 계속 10년 20년 가면요. 그 아파트들이 많은 그 지역들은 이제 슬럼화가 돼요. 슬럼화가. 예. 그거 이제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단지 중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 가능성이 이제 하려는 단지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리모델링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요새는 수직 주층도 29세대 미만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뭐 거의 29세대가 늘어나도요, 거의 1대1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대1. 뭐 재건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근데 리모델링 아파트 하나의 단점은 있죠. 재건축 아파트는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아파트를 그 단지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커뮤니티 시설이죠. 지금은 왜 아파트에 자꾸 브랜드를 선호하냐면 브랜드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시설 정말 잘 지어요. 정말 차별화되게. 그죠? 그런데 리모델링의 단점은 뭐냐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아파트의 기본 골조는 그대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은 그대로 그인 상태에서 골조 내력벽 있죠? 그것만 남겨둔 상태에서 나머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현재 있는 자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주차장을 지하로 또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당 700까지. 700 이제 넘을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가 정말 막 하는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90년대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재건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모델링이 뛰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뭡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브랜드가 재건축을 서울에, 특히 서울에 재건축 건설하는 브랜드보다는 브랜드력이 좀 떨어지죠. 1군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룹군의 건설사가 가기 때문에요. 실제 입주 이후에 그런 아파트의 시세는요, 그 시공사 브랜드가 뭐냐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또 그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품질을 못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오늘 마지막 결론. 자, 1기 신도시 지금 특별법 지금 그거 정부가 이번 발표 나왔는데 마스터 플랜을 2년 후에 발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엄청 많죠. 지금 1기 신도시 분들은 지금 배반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금 도심 재정비 마스터 플랜이 시급해요. 왜? 여러분들 서울 가시다 보면요, 90년대 초중반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마 군데군데 있어요.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예. 이 마스터 플랜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 그러면 분명히 제가 뭐 나중에 또 동영상을 찍겠지만 이거 형평성 문제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예, 1기 신도시만 용적률 잘 주고 서울은 그냥 죽으란 얘기냐? 분명히 그 얘기 나온다고요.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리고 1기 신도시가 만약에 뭐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딱 발표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서울에 있는 나머지 90년대 이 지어진 아파트들의 소외감은 더 크겠죠. 그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 및 환경 영향평가 그리고 비행고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국계법, 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용적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용적률 저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 50% 정도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종 주거 지역 300%고 그 다음에 2종 주거 지역이 250%까지 돼 있거든요. 그게 법적 상한이에요. 그거를 350%, 250% 이렇게 해서 늘려주고 이제 그 조례는 그거보다 낮겠죠. 50%씩 낮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짓고 기부 체납하고 해서 예, 좀 더 지금 현재 200%대 초중반에 대한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면 또 뭐 서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법도 만들고 서울 특별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분명히 이제 그 요구 나올 겁니다. 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예요. 예.
1000만 이상 이미 도시가 됐고요. 물론 지금 인구가 좀 빠졌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인구가 대한민국 서울 인구가 떨어진다 해도 작아진다 해도 서울의 어떤 위상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 관습이 한두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용적률의 어떤 상향이 저는 법상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거를 좀 주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서울에 90년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들, 특히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재건축 기간을 채우고요. 이거 만약에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이제 슬럼화 된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가 분담금 재건축 사업은 엄청 나오겠죠. 그거는. 예. 지금 보시면 아마 지금 사업으로 하면 지금 아마 용적률로 하면 20평대에서 20평대 가는 거 기본적으로요. 추가 분담금 3억이 다 넘을 거예요. 그 다음에 30평대 가는 거는요, 더 넘겠죠. 4억 이상 갈 겁니다. 왜?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땅 지분이 많으신 분이 손해를 더 많이 보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내가 땅 지분이 많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업성이 안 나온 거 떠안아야 되죠. 그러면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예요. 자, 모든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자율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